나의 친구가 나에게 와서 자기 손자 자랑을 막 하고요. 자식 자랑을 막 하고요.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나도 자식이 훌륭하게 잘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코 그게 이 관계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논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을 할 때는 잘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랑하는 사람은 즐겁게 얘기할 수 있지만 50이 되어서도 그런 점은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종엽 대표입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중복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세 정도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것의 가장 중간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50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50 정도라고 하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뭔가 이렇게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가장 많이 있을 건데요. 50 정도라고 하면은 직장에서도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는 시기고요. 가정적으로 보면은 아이들도 다 성장을 하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50은 그래도 인생의 2라운드 후반전을 시작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논어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부지명 무이위 군자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소명이라든지 천명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목적 이런 게 불분명하면은요 그 사람은 군자가 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군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리더 정도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후반전 리더의 삶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자께서는 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 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자께서 이야기했던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 50 정도가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정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똑바로 정확하게 서 있으면 인생 후반전은 물론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공자가 얘기했던 부지명 무이 군자야 이 의미는 50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친구가 나에게 와서 자기 손자 자랑을 막 하고요. 자식 자랑을 막 하고요. 돈 많은 거를 막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떨까? 물론 겉으로야 굉장히 호응하고 좋아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나도 손자가 있었으면, 나도 자식이 훌륭하게 잘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랑하는 사람은 즐겁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결코 그게 이 관계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습관화가 되면 더 무서운 건데요. 논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언사충이다. 말씀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충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충이라는 게 뭐냐면요. 충을 이 한문으로 쓰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죠. 정말 관계에서도 뭐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일까? 자랑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돼야 될까? 돈이 중심이 되는 얘기가 돼야 될까? 이런 것보다는 정말 거짓이 없는 충실한 마음, 그 다음에 솔직한 마음 그런 것들이 대화의 줄거리가 돼야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께서 또 좋은 말씀을 이 말에 대해서 한 게 있는데 신어언 이 말을 할 때는 잘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정말 그게 옳은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지금은 이게 정말 좋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말의 여운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남을 텐데 신중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가 라는 의미로 따져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자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 뜻은 이런 뜻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이런 뜻이죠. 나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도 하기 싫어할 것이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딱 그거죠. 내가 짜증이 싫으면 나도 다른 데 가서 짜증 내지 마세요. 이런 거죠. 내가 많이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적게 주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사람들과 모여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요.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요. 내가 만약에 욕 듣는 게 싫으면 그 사람도 욕 듣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는 나이 40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논어에는 이 40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이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연 40이 겨누온 기종 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참 되게 미운 짓을 하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종 나이 볼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4개를 공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사람이 3개를 지적을 해줬는데요. 일단 공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중에서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언사를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관계에 관해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아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점을 만약에 나이 40 정도까지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두고 볼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나이가 어린다거나 혹은 지위가 낮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억하심정을 갖고요. 그다음에 욕을 해대고요.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불손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나이 한 40 정도까지 만약에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도 더 두고 보나 마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요즘에 나이 40 그러면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00년 전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를 조금 바꿔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한 50 정도 먹으면 옛날에 한 40 정도 먹었을 것이다. 한 20% 정도 우리 수명이 길어졌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50이 되어서도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언사를 하고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류를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논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어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더가 가져야 될 9가지 생각이라는 그 논어가 있는데요. 군자유구사. 그중에 첫 번째가 어떤 얘기냐면 시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뭔가 한 번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한 번을 만나더라도 명확하게 좀 봐주고요. 분명하게 봐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의 문제고 처음 우리가 관계를 텄을 때 그리고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느 날 하루하루를 만나더라도 좀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밝게 보느냐, 명확하게 보느냐, 정확하게 보느냐 이런 것들의 기준점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시작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죠. 공자께서도 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닌데요. 돈보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공자께서 가르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자께서는 어질인자를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질인 그러면 너무 어렵다. 인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어질인자는 사람 인변에 사람이 2명 있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2이자로. 2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어질인자인데 2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걸라요.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나와 친구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공자께서는 특히 논어를 통틀어서 어질다는 마음을 강조를 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한 50년 살아보면 자기 나름대로 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가면 좋을 만한 굉장히 좋은 어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질, 빈빈, 연후, 군자. 딱 8글자인데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딱 2가지가 매칭이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문, 하나는 질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 알찬 내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서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겉과 속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겉모습은 정말 멀쩡하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지만 속모습은 거의 비어있다라고 하면 그럼 알찬 인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우리 50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하부 타임에 이제 지금까지 속을 많이 채우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 외형도 좀 차리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지금까지 외형만 딱 차리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내실을 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이런 거 좋은 거죠.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고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대칭점이 되는 문과 질에 대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나중에 70, 80, 90 인생의 종착점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한번 저희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딱 하나만 정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공자의 이 말씀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요.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본인에게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보통 소인이라 하면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요. 우린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50년 반추를 해보면 잘 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잘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탓을 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했어 라고 자기를 한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50 정도가 돼서 인생을 살아나간다고 봤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면 그 핑계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핑계는 다 맞아요. 맞지만 의미가 없고요.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중반전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모든 것의 원인은 다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다 나로부터 나온다. 어떤 결과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스스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생각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인생의 후반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논어에 또 이런 어구가 있죠. 인무원료 필류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필류근우,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건 뭐 요즘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근심 걱정 덩어리죠. 그래서 공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공자가 제시했던 것은 인무원료, 멀 원자에 생각할 여자예요.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죠.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걸 살짝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요즘에도 굉장히 쓰는 단어예요. 원료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꿈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비전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목표가 명확할수록, 그 꿈이 간절할수록, 그 비전이 담대하고 멋질수록 그 목표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50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쭉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우리는 예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 거죠. 그러니 인무원력,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목표를 지금 단계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